네, 지금부터 불기 2569년 승려 연수교육 국제정법 현황과 포교 전략에 관한 입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국제정법단 연수국장 시연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위와 우리말 반야신경이 있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제전법단의 대한불교조계조 국제전법단 단장 문종 스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한영사 같은 걸로 해야지. 어제 한영사 해서 모두 앉은 자리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도 한영사했고 오늘도 한영사 비슷한 격려사 하는데 일단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대선언 준하 선생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이 훌륭한 공간을 또 쓸 수 있게 되어주셔서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또 스태프들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 연수교육이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시작과 끝이 잘 될 것 같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멀리 지방에서도 올라주신 우리 전법 단원 스님들께도 수도법사 스님들께도 감사드리고 특히나 멀리 부단장이신 조재생 광주에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외 교구장 역할을 하고 계신 정범 스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조금 있으면은 이 해외 각지에서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제 들어오실 겁니다. 시간대가 틀리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 주신 스님들께도 해외에 계신 스님들께도 깊은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이번 연수 교육이 잘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격려사를 한 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전법단의 부단장 스님으로 계시지만 사실상 원년이시고 고문으로 모셔도 모자라지 않을 우리 조재 스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갑자기 막 격려사라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특별 교구장님을 모시고 우리 정봉 선생님 모시고 또 이런 국제전법단 연수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단장이신 문종 스님, 여기 또 홍대선언에서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우리 준환 스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해외 포교뿐만 아니라 국내에 우리 종단을 이끌어갈 앞으로 큰 스님 되실 분들과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겨울이 춥지가 않고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면 좀 추운데 여기 오면 뭔가 우리 훈훈하고 되게 정이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종단 앞으로 이 큰 스님들이 이끌어가지 않을까 해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6월 달에 제가 몇 년도부터 이렇게 출가해가지고 93년부터 출가해가지고 쭉 포교를 하고 있었는데 포교는 이제 본격적으로 2002년부터 이제 광주에서 포교를 했어요.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 우리 복지는 또 32년 되고 직원이 300명입니다. 그래서 종합복지, 자활센터, 노인복지, 그리고 요양원 해가지고 순천, 강진, 화순, 광주에 이제 저희 강서구에 3개가 있습니다. 또 다문화도 제가 비영리법인 하나, 사단법인 하나, 그래서 20년, 10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도 또 하나센터 600명 북한분들도 관리했었고, 영구문화재면 1000명 모이는 이런 시숲의 그림 그리기 이런 것도 10년간 하고, 동구의 청소년 수련관을 또 받아서 광주에 잘 스님들이 이어서 이렇게 해주니까 고맙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10여 년 이렇게 국제전법단을 이렇게 전문 컨스님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가장 걱정되는 게 많았어요. 과연 이 국제전법단이 계속 이어져 나갈까 하는데 여기 올 때마다 오고 싶으면 이제 연수가 돼버렸어요. 오면은 너무나도 열의가 대단해요.
제가 2017년도에 미국 갔다 와서 그때는 연수 이렇게 해외에 계신 선생님들 전범 컨셉이랑 같이 이렇게 갔다 왔었는데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 6월달에 갔다 오면서 성향 선생님이 교회를 두 채를 인수해가지고 10년간 절 만들어서 그 선생님 운영하면서 맨하탄과 캐나다를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미국에 많이 느꼈습니다. 노펠로가 교회를 300개를 져준 게 아니라 3,000개 정도 져줬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천주교를 한 200개 정도 져줬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노펠로 재단 앞에 성당이 있는데 지금은 성당이 사람들이 안 온다래요. 신자들이. 그래서 입장료 이렇게 받아서 저희도 입장료 낼 뻔했는데 성직자하고 우리 불자들하고 5명 왔다 그래서 그냥 무료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음악사도 가보고 스님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서 앞으로 미국도 영국, 프랑스가 기독교 천주교와 다 문을 닫듯이 미국도 이제 앞으로 불교 쪽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체험으로 느꼈고 2011년도에 스리랑카 해우리 봉사를 시작으로 베트남, 네팔 이렇게 해서 갔다 오면서 지금 8회째 갔다 왔는데 네팔은 제가 3번 우리 봉사를 갔다 왔어요. 이번에 이제 4번째 내년에 이제 11월 달에 또 가는데 갈 때마다 그 한인협회 회장했던 그 스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스님이 참 한국 송광사 스님이었고 그 스님이 이제 네팔을 좀 이렇게 잘 체결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아쉬움이 늘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주란 스님이 네팔에 저도 안나푸르나 갔다 왔는데 여기에 우리 비용리법을 하나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구대장이나 산업대장님이 호텔을 운영하는데 이런 것을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못했는데 다시 한번 스님에게 감사드리고 인사 말씀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시간을 좋은 여러분들이 원력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기쁘고요. 많은 좋은 시간 이렇게 가지셔서 뜻깊은 자리인 것을 고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국제전법단은요, 금방 부단장 스님이신 도재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분야에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전법단은 2013년 4월 조계종 포교상하 포교단체로 국제전법단을 발족하였습니다. 현재 올 초에 조직 개편으로 조계종 포교사부 산하 포교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승려 연수 교육은 지난 16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저희 국제전법단에서 하고 있는 분야는 포교 중에서도 특수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국제, 이주민, 세터민, 다문화 가정 포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활동을 좀 더 소개시켜드리려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활동 내역을 잠깐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주요 활동 내역으로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연등회 주관, 전통문화 마당에서 벚꽃체험 부스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재생행렬 사업인 시민 및 외국인 대상으로 행렬등 제작 및 재생행렬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절이든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려 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 어린이 단마스쿨, 한미 청소년 불교문화 연수단, 외국인 청년대상 불교문화 체험 등 계층 포교에 대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제행사 동참 및 해외 순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바로 국제전법단에 가입하셔서 같이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과정은 배부해드린 책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책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방 말씀드렸죠. 저희 공지사항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국제전법에 마음을 모아서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발언하고 있습니다. 사람 한 분 한 분이 모이셔서 특히 또 스님들이 한 분 한 분 모이셔서 같이 큰 힘을 이뤄내실 때 저희 전법단이 더 큰 활동을 할 수 있고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의 주역이 되실 분이시라고 생각하신다면 전법단 신청서에 꼭 가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전법단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서도 또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서산 간월암의 주지이신 정경 스님께서 100만 원 후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양천 상원사 효연 스님께서 50만 원 후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큰 활동 이주민을 위해서 좀 많은 활동하고 계시는 부단장 스님이신 광주 보은사 주지 스님이시자 우리 부단장 스님이신 도재 스님께서 또 50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떡 맛있었죠? 드셔보셨나요? 네, 드셔보셨죠? 쑥을 직접 캐서 떡을 만들어서 매번 여러 군데 공양을 하시는데 우리 청송 관음사 현중 스님께서 공양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입제식도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마지막인데요. 다음 강의는 9시 반에 시작됩니다. 인용령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과 사홍선이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분 세 분. 네, 죄송합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해외에서 참석하신 분들이시거든요. 성명스님. 저희 혹시 음소거 부탁해도 될까요? 아니 음소거를 풀고 말해. 네, 음소거를 풀고 각자 한 번만 인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선명스님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송전 스님 부탁드립니다. 거기 들리세요, 소리?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라스베가스 보리사 소임 맡고 있는 형전입니다. 반갑습니다. 호주 전법사. 호주 전법사 서로스님이요? 네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 서로스님. 화면 왜 이렇게 작아? 세로로 해서 해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 전법사에서 소임 맡고 있는 설우라고 합니다. 작지만 큰 도량이 이 국제전법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제적으로 이렇게 연수를 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셔도 꼭 이 연수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까지 마치고요. 공지사항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누실 말씀이 있을까요? 저희가 워낙 가족적인 분위기라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선명스님 목소리 한 번 더 듣고야지. 아까 선명스님 목소리 한 번 더 듣고 싶다고 우리 전 전법단장 스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인터넷이 느려요. 멍학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같이 또 홍대서원에서 뵐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사후서원으로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분들 나오게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옆으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만 돌리면 안 되나? 우선 그대로 사후서원 앉고 끝으로 우리만 돌리면. 이쪽에서 찍자고요? 아, 진짜요? 그건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화면을 중심으로 우리가 코칭하면 돼요. 아니 이렇게 그렇게 앉고 우리만 뒤로 돌리면. 우리만 돌리면 돼요. 여기 버릇으로 그렇죠. 그거 좋은 카메라도 있어. 우선 마지막으로 사후서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네, 이상으로 2025년 승려 연수 교육을 모두 입지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셔서 거기 첫 번째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저는 2004년도에 미국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2년간 미국 현지에서 지금 후교 활동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리고 법명은 형전이고요. 처음에는 캘리포니아로 들어와서 지금은 네바다 라스베가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짜다라 소개할 건 없고 강원은 운문사 나왔고요. 동국대에서는 석사 받고 중간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잘 써먹고 있습니다. 선정아 보사님이 처음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그냥 스님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좀 쑥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좀 잘 들어주시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미국이라는 거를 이제 오려고 결정을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리죠? 네. 미국에 혹시 와보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실 건데 혹시 몇 분이나 여기 와 보셨어요? 다 와 보셨나? 지금 처음 제가 육조사라는 곳으로 저는 왔습니다. 이 육조사라는 곳이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UC 버클리라고 버클리 대학교 앞에 있는 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스님께서 한국을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그걸 바톤 터치를 하고 들어와서 뭐 부전 아닌 뭐 주지 아닌 그런 후임을 맡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목적은 미국에 왔다는 게 뭐 영어 공부를 하러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기로 와서 그냥 영어 공부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같이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같이 머물러 있던 그 육조사라는 절에서 법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갔던 육조사는 그 당시에 한국인 교포 포교는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신도들이 전부 다 미국 사람이었고 스님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포교를 하셨는데 그때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포교를 하셨어요. 이제 미국 애들이 좀 많이 아프니까 절에 오면 우선 요가를 시키고 명상을 시키고 한약을 먹였어요. 이제 아픈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명상을 계속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을 하는 바람에 한국 교포 포교는 그 당시에 그 육조사에서는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한국 그 법회를 이제 일요일 날 시작하게 됐죠. 그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이제 한국 절이다 보니까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한 3개월 정도 법회를 보니까 한 20명 정도 늘어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육조사가 그 버클리라는 학교를 품고 있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교환한 학생이라던가 아니면 유학생이라던가 아니면 대학원 그 다음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한국어 학과로 들어와서 잠시 머무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는 지역적으로 에이시안들이 많은 지역이어서 이 신도가 느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2004년도에서 한 10년도까지는 그래도 나름 제가 있었던 지역의 불교의 중흥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육조사를 들어왔는데 이제 육조사에서 또 이제 대충 이제 읊어서 얘기를 하자면 육조사에서 소임을 살고 육조사에서 저는 그 처음 단계인 미국에 적응할 수 있는 영주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리사 개원을 했고 태고사 소임을 살고 지금 현재는 라스베가스로 지금 소임을 살고 있는데 육조사에서 처음 미국에 사는 거를 다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지 또 미국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은행을 어떻게 오픈을 하는지
뭐 등등 하나하나 그 새로운 곳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을 그나마 저는 미국절에서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서바이벌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한국어를 못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손짓발짓 해가면서 영어를 빨리 지금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미국에 오려면 이제 나중에 뭐 석사를 하든 박사를 하든 아니면 뭐 학교를 다니든 학교를 분명히 가야 돼요. 학교를 가서 영어를 살 수 있을 정도는 배워요. 근데 그 배우는 게 아니 내가 뭐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학교를 가야지 해갖고는 절대로 학교를 못 가요. 가자마자 떨어지자마자 시차 적응하자마자 학교로 바로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버클리라는 곳은 또 뭐가 잘 되어 있냐면 학교가 있다 보니까 교육 시스템이 다른 곳보다 잘 돼 있었고 또 대중교통이 또 그나마 미국이 굉장히 차가 없으면 못 사는 동네인데 버스도 다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학교를 갔었습니다. 아침 8시에 6시에 일어나서 예고를 하고 아침을 먹고 도시락을 싸서 8시쯤 학교를 가서 오후 한 뭐 4시까지 하루 종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한 8개월 내지 9개월간에 아마 그 모르는 영어를 제일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 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딱 오면 미국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 문종세님이나 미국에 사시는 스님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소셜 스키즈 넘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으로 말하면 주민등록 번호예요. 한국에서는 이제 동사무소 가서 이게 저는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 소셜 스키트 넘버를 받아야 은행도 오픈하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고 나중에 크레딧 카드도 할 수 있고 나중에 만약에 절을 사든 집을 사든 차를 사든 다 필요한 게 이 소셜 스키트 넘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번호인데 그거를 제가 처음에 미국 들어간 2004년도에는 2주 정도 있었으면 그거를 받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하자면 그 소셜 스피드 넘버를 받고 나서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은행을 오픈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중도 비자를 받아서 미국을 들어오는데 월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월급을 받으려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내려고 할 때 필요한 게 이 소셜 스큐리티 넘버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은 다음에 은행을 오픈을 하고 은행을 오픈하면 월급이 거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또 세금을 내야 돼요. 한국에서는 스님들이 세금을 아마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반드시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야 돼요. 더군다나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그리고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늙어서 사회보장 거기에서 주는 연금 같은 거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이거를 한 30년 정도 월급을 해서 통계를 내갖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받는 거로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은행을 오픈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운전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운전면허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 농장면허라는 거 그런 거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운전이 필수입니다. 그냥 살아가려면 운전을 해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 K타운이나 나는 죽어도 운전을 못하겠다 하시는 스님들이 간혹 계시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을 못하면 미국식 표현으로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것처럼 운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해야 자기가 포교를 하든 공부를 하든 사람 관계를 하든 뭐 그런 현장에서 자기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운전을 했는데 운전을 이제 미국식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은 그냥 농장면허였으니까 한 4개월을 연습을 했어요. 2명 미국 선생님 있었고 2명 한국 선생님 있었는데
이 이제 미국식 교육이라는 게 그 보통 작은 거리에서는 25마일을 달려야 되거든요. 근데 25마일을 다니는데 미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융통성이라는 게 1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25마일이면 35마일까지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사람한테 배우면 30마일 이상 넘으면 큰일 나고 한국 사람한테 배우면 나는 선생님 40마일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리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해서 운전을 한 4개월 배웠던 것 같아요. 운전을 배우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운전을 하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지금 그 내셔널 파크도 가고 학교를 가는데 보통 버스를 타고 가면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운전을 하면 20분이면 갑니다. 그런 것처럼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운전을 하고 나면 이제 미국에 어느 정도 지금 한 4에서 5개월 정도 지나니까 적응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간 절이 육조사다 보니까 육조사에서 가만 앉아서 한번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왜 미국에 어떡하다 이렇게 왔나? 또 뭐 하러 왔나? 왜 왔나? 어떻게 왔는데 영어를 배우러 왔고 또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저희 은사스님 말씀하신 대로 밥값 좀 하려고 그때 그 당시 처음 법회는 보통은 미국에서 일요일날 저희는 1호 법회를 합니다. 근데 그때 육조사도 11시에 법회를 했었었는데 11시에 법회를 하면 공양을 12시에 할 정도로 1시간 정도 법회를 할 시간이 있었고 그때도 제가 미국에 처음 들어간 나이가 29, 30? 일반 사람들로 봐서는 굉장히 늦은 나이인데 스님들로 봐서는 굉장히 일찍 들어간 나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니까 막 저도 젊었으니까 열정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래서 음식도 유학생들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음식을 좀 넉넉히 해서 애들이 갈 때 또 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7, 8가지를 매주 법회 볼 때 음식 공양을 했던 것 같아요. 김치를 담그면 김치도 다 나눠줘야 되고 쌀이 넉넉하면 쌀도 애들 나눠줘야 되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유학했던 애들을 한국 가서 다시 만나게 되면 스님이 법문을 했는지 노래를 불렀는지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요. 스님이 맛있는 거 해준 것만 기억난대요. 그런 것처럼 음식도 하나의 포교하는 한 방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1년이 안 되었을 때 만들었던 게 여름 캠프를 했었어요. 육조사는 현웅 스님이 저를 한국식으로 법당을 잘 지어놨었는데 거기에 이제 요가도 할 수 있고 또 명상도 할 수 있고 해서 이제 티네이저 법회를 봤었어요. 한번 우리가 모여서 1박 2일의 템플 스테이 같은 형태죠. 그런 거를 하고 난 이 사진이 제가 처음 들어가서 육조사에서 법회를 봤는데 이 법당이 이런 형태로 한국식 굉장히 한국적으로 이 법당을 지었었어요. 잘 정리를 해놓은 건데 얼굴이 좀 굉장히 많이 애띠네요. 20년 전 사진이라. 그리고 그 해에 2004년 12월에 들어갔기 때문에 첫 프로파일 법회 여기 사진 선생님 사진이 안 보여요. 사진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저는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쉐어해야 돼요? 이게 없어. 이게 여기 보여요. 나왔어요. 보입니다. 보여요? 보여요? 예. 네, 이게 처음에 프로파일 법회에 본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학교 앞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육조사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육조사 스님이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바람에 이제 스님이 그 육조사를 인수를 하던가 아니면 네가 나가서 새로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셔서 그때 이제 육조사에 쫓겨나는 거 반, 내 자의 반,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나오면서 보리사라는 법회 그 절을 조그만 오피스에서 오픈을 했어요. 미국은 내가 절을 아무데나 오픈하고 싶다 해서 오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조닝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절을 할 수 있는데 교회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오피스를 할 수 있는데 또는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가끔 이제 뉴스에서 보면 스리랑카 절을 하다가 쫓겨났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도 이런 절 형태가 교회가 먼저 미국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만 하고 이 목사님들이 따로 집을 얻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설법이나 이렇게 하는 공간과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많이 구분이 됐어요. 근데 저희는 아침에 예불 해야 되죠. 저녁에 예불 해야 되죠.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초창기에 법회를 하기 위해서 절을 마련하는 공간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갔던 공원은 이제 보리사는 2층 오피스 건물이었는데 법회는 할 수 있었는데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그 다음 사진 안 나왔나요? 네. 안 나왔는 것 같은데요? 이제 나왔다. 이게 제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이제 제가 이쪽에 나오는지 체크업을 해야 되네. 그래서 이 보리사 개원을 2014년도에 들어가서 2006년도에 이거를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남았던 사람들이랑 저희 같이 쫓겨나서 이제 오피스 건물을 했는데 이제 이 지역이 또 절을 하는데 대학 앞이라고 다 뭐야 되나 시큐리티가 좋은 곳이 아닌 거예요. 미국에서 대학가는 사실 이렇게 좀 좋은 곳 아니에요. 그쪽에 홈리스도 좀 많고 그리고 저희 절 앞에 뭐가 있었냐면 흑인들이 운영하는 술집이 하나 있었어요. 술집이 있어서 사실 가끔 밤에 총싸움도 나고 나다다당 이런 소리도 좀 나고 하는 그런 지역에 이 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도는 한 번 절에 왔다가 너무 무서운 곳에 절이 있어서 다시 절 안 오는 그런 분들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그 절이 큰 길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4차선 내지 적어도 2차선이면 속도가 아까 제가 조그만 길에 가면 25마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35마일이나 45마일 조닝 있는 곳으로 속도가 되는 곳으로 가야 이 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리사 오픈을 할 때 제가 카운티에 가서 저 여기서 이제 그 보리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그러면 너네 이게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우리는 그냥 보리사라고 했는데 보리사 젠 센터 이게 왜 이렇게 말이 됐냐면 우리가 참선을 하는 절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먼저 온 스님들한테 이 절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쭈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이 절 이름에 딱히 종교적인 게 들어가면은 힘들 때가 있대요. 왜냐하면 일반 제가 크게 나누는 게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레지덴셜 조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가 들어갈 수 있는 커미셜 조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말고 교회나 절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또 병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젠 센터라고 붙으면 미국 애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카운셀러 하는 곳인가? 이게 명상을 하는 곳이면 병원도 가능하고 이러겠다. 그래서 컬처럴 센터나 젠 센터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조닝이 애매한 곳에서 두 군데 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이 젠센터 이렇게 붙여라. 그래서 이제 보리사 젠센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닝을 받으러 갔더니 그 오피스에서 뭐 그러면 1대1로 하냐, 우리가 1대1도 하고 뭐 여러 명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캘리포니아 법은 뭐가 돼 있냐면 100스퀘어피트당 차 한 대 파킹에 주차 공간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미국에서 절을 오픈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파킹이에요. 주차 문제가 심각해요. 일반 사람이 사는 곳에 가면 그냥 길거리에 한두 대밖에 파킹을 할 수가 없고, 자체 내에서 파킹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 미국 애들이 보기에 이거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고를 하면 거기서 더 이상 법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그래서 그 커미셜 조닝에 저희가 가고 파킹이 가는 곳에 가다 보니까 저희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보리사는 한 8시, 9시 되면 불을 다 끄고 우린 여기는 살지 않아요 하고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6년을 살았는데, 이 보리사라는 절은 제가 아마 젊기도 했고 처음 열정도 굉장히 많아서 그 뭐 가정 법회며 뭐 야외 법회며 그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차례제 법문 형식의 그 법회며, 그 다음에 1년에 한 4번 정도 그 대표회 같은 걸 했었어요. 저희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때 아마 그 한 7년 동안 제가 미국에서 교포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가자회며 그런 법회를 다 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 보리사 렌트비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데도 한 달에 2,900불이었어요.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해봐도, 그 당시에 환율로 계산해봐도 한 350만 원 정도 매달 월세로 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해서 나중에 한 6년 내지 7년 정도 살고 나니까 한 1억 이상이 이제 월세로 이렇게 낸 형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살다 보면 그거만 갖고 살 수는 없어요. 렌트비 받고는. 왜냐면 운전도 해야 되고 보험도 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고, 그 외에 미국을 살면 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7년을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이게 월세를 내는 절은 힘들겠다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개원 법회 했던 진짜 옛날이다. 2007년에 저희가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지금 현재 다 대학을 가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갔습니다. 이때 저희가 그리고 이 사찰 운영을 했는데 이제 월세를 내는 그런 절은 미국 절 같은 경우는 회원제라는 게 있어요. 회비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렌트가 2,500불이니까 자비회라는 거를 결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100불씩 내고 오든 안 오든, 아니면 200불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가족이 한 10가족 이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전체 렌트비에 한 3분의 2 정도는 충족을 그분들이 가능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절이 한 그래도 7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아까 말하는 라울라도 만들어졌고, 청년에 있는 타라도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소박한, 아마 이게 100일 기도하는 동집회 회양을 하는 날이었을 것 같아요. 겨울에.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다 컸습니다. 바깥에서 저희가 초파일에 한 번은 이렇게 단체 사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열애사라고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큰 절이 있는데, 거기 스님이 오셔서 우리 신도랑 본인 신도랑 좀 바꾸자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평균 연령이 굉장히 많이 낮으니까, 보통 한국절의 신도들은 한 60대, 70대, 80대가 많거든요. 지금 라스베가스처럼. 근데 그 당시에는 20대, 30대인데 우리 보살님 하는 보살님 우스갯소리로 30년 전에 20년 전에 58년 객티가 저희 절에는 노보살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정법회라는 걸 했었어요. 그 사찰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신도들의 그런 살아가는 삶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무슨 이사를 간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손자가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생일이 있다거나 그럴 때 어느 분들이 이제 초청을 해서 저희가 가서 기도도 해주고 신도들이 가서 이렇게 파들락이라고 자기 집에서 음식을 하나씩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신도절에 가서 이렇게 이제 신도 집에 가서 현지에 가서 이제 법회를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찰에서는 사실 뭐 그 태어난 것부터 죽는 것까지 다 해줘야 되잖아요. 돌잔치도 하고 미국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하는 베이비 샤워라는 게 있어요. 베이비 샤워도 하고 각 생일마다도 하고 지금 왼쪽에 있는 분은 아마 지금 동국대 교수님으로 지금 아마 재직 중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신도들을 확실하게 내 신도다라고 만들 수 있는 게 이 수계법회입니다. 수계법회를 그 당시에 이제 몇 번을 했죠. 그리고 법명도 드리고 이제 그때 이제 법명을 받았던 분들이 아직도 계속 저희와 연결을 지금 라스베가스가 넘어와서도 연결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는 이제 노인 우대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애기 베이비 우대였습니다. 그때 한 2살, 3살부터 해서 젊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절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게 안 넘어가네요. 또 사진이 넘어가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쪽에서 할 수 있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어느 2012년 부처님 오신 날인데 201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정원사로 합쳤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버클리고 좀 사우스로 내려가면 어떤 절이 있냐면 정원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정원사가 창건하신 지 이제 20년이 넘은 절이었고 제가 이때 그 보리사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냐면 초파일에 단체 사진을 찍는데 신도의 50% 이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육을 해놓으면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또 교육을 해놓으면 먼저 있는 사람은 이전을 가는 거예요. 이제 학교로 졸업을 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신도가 와서 너무 좋은데 이 교육의 연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다고는 안 되겠다. 좀 그 학교 앞이 아니고 기존의 신도들이 계속 살 수 있는 동네로 가면 내가 조금 더 이 교육을 조금 더 연장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당시에 이제 산호세에 정원사와 대승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제가 픽한 게 정원사였습니다. 정원사가 그 당시에 이제 주지스님이 조금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한국을 가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도반 스님이 그 도노 스님과 같이 정원사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미국에 있는 절들이 있는 절에서 분리해서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있는 절이 합치는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남들 안 하는 거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합병이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신도들도 다 내려갔어야 되고 주지도 제가 그 당시에 내려놨어요.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스님이 총무였는데 그 스님이 주지를 하고 제가 다시 총무를 했었어요. 그 보리사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보리사 국제 승가교육원이라고 아주 짧은 시기에 오픈을 했었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그 당시에 스님들이 한국에서 한 3분 정도 오셔서 그 제가 처음에 다녔던 그 어덜트 스쿨이라는 그 시스템에 스님들이 갈 수 있도록 서포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게 미국에 오려고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답만 주면 차비만 주면 학교를 다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게 없어서 나는 미국에 왔으니까 그것만 해주면 스님들이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이거를 오픈을 했었는데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게 이때만 해도 벌써 제가 한 7년 정도 이제 됐을 때니까 각자 방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개인 방을. 그 다음에 또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충분한 그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갖고 스님들이 한 세 분 정도 왔다가 적응을 못 하시고 다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이 승가교육원을 오픈을 할 때는 스님들한테 개인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오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20년이 지나도 아직 이러고 있네요. 이거는 꼭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앞페이지고 이게 뒷페이지예요. 이제 이 버클리라는 지역적인 특징이 뭐 티베트 불교, 뭐 타이 불교, 일본 불교, 중국 불교, 미국 불교가 다 있는 곳이었어요. 이 UC 버클리는 더군다나 박사과정에 불교학과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 지역에 미국에 있는 불교의 그 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한국절이 제일 작았습니다. 중국절도 뭐 사이즈가 엄청 컸고, 태국절은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딱 절이 들어오면 일요일날 절 주위에 식당이 오픈돼요. 식당이 오픈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거기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 봉사자가 나와서 밥을 해서 팔아요. 팔아가지고 앞에서 이제 코인을 바꿔서 자기가 이제 그 쿠폰 같은 거를 사서 사찰이 운영할 수 있는 기금들이, 그 다음에 이제 사찰도 운영이 되지만 두 번째 뭐가 되냐면 타이 음식을 이때 먹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미국 애들이 이거는 헬스푸드다 이렇게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UC 버클리 앞에 타이 레스토랑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타이절이 음식을 잘하는 절이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나중에 사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안 됐다. 우리와 좀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지만 그때 저희 절 가까이에 또 뭐가 있었냐면 원불교 교당이 있었는데, 원불교 교당은 집을 한 채 사면 바로 옆에 한 채를 더 사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한 채에는 렌트를 주는 거예요. 렌트를 줘가지고 본 사찰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때 교무님이 태권도를 가르치셨어요. 애들한테 태권도를 가르쳐가지고 또 그 수익원을 잡고, 어디든지 한국절이든지 미국절이든지 가장 좀 주지들은 그 사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경영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절이 운영이 되는 거는, 한국절은 대부분 이제 법회 보고 그 다음에 뭐 기도비 받고 또 뭐 나름대로 각자 고시를 하고, 또 아까 저처럼 뭐 자비회라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회비를 내게 해서 운영을 하든, 그렇게 이제 신도들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아까 그 렌트비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 2,500불의 렌트비를 내고 있으려면 한 달에 5,000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주 법회를 4번을 보면 한 주에 적어도 2,000불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신생사찰이 있고 역사도 없고 뭐 법력이 있냐 도력이 있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참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이제 부처님 그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부처님 복으로 그렇게 7년 잘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한국 학교였어요. 한국 문화학교라고. 그 당시에 이제 사찰에서는 일반 스님들이 그 하고 있는 알비자도 있는데, 이 알비자의 R2 비자는 제가자, 그러니까 성직자 말고 있는 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각 사찰마다. 사찰이 어느 정도 재정이 운영이 되면 피아노, 뭐 교회 같은 경우는 성가대가 있으면 피아노 하는 분, 뭐 지휘하시는 분, 사찰에서는 공양주, 한글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스폰서가 될 수 있어서 그분들을 초청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가 되어가지고 한국에서 그 당시에 추천을 해서 받아서 한글학교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다른 한글학교랑 좀 달랐던 게 어른 한국학교가 있었어요. 이제 어른 한국학교가 왜 그 당시에 있었었냐면, 성인 한글학교라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버클리 지역에는 어떤 특색이 있었냐면 입양되어서 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입양되어서 오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런 애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은데 각 교회나 이런 데서 그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한글 학교를 많은데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고 나서 한글 학교를 뭐 버클리 대학을 가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줬었어요. 1대1로 한글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과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어른들을 연결을 해줬더니 저도 그때 한번 잠시 이제 선생님으로 뛰었는데 그 입양한 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문법 안 배우고 싶대요. 문법 안 배우고 자기랑 같이 식당을 가져요. 식당을 가서 이 음식을 설명해 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그래마부터 배우잖아요. 그래마부터 배우다 습관이 들어서 이 한국 사람도 맨날 만나면 한국 가르칠 때 이 문법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식당을 가거나 한국 마켓을 같이 가거나 한국적인 거를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한글 학교를 아이들은 토요일 날 만났고 어른들은 주중에 저녁에 만나서 한글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어떤 뭐 테이블도 없어요. 그 선생님 한 명에 아이들 2병 정도 이렇게 놓고 가르쳤었습니다. 아까 그래서 보리사에서 내려와서 이제 정원사 가서 합병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있는 절에 이 앞에 있는 노보살님들을 주시하여 뒤에는 쫙 노보살님들이 있는 절로 노보살님들이 그리워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원사에서는 제가 한 9개월 정도 소임을 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태고사로 2013년 12월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취임식을 2014년도에 했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태고사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정범 스님 그때 지금 전 단장님 스님이 하도 설득을 하셔서 태고사는 일이 너무 많은 곳인데 그래도 한번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처음에 갔는데 그 태고사가 혹시 여기 태고사 와 보신 분은 정범 스님이랑 문용 스님 말고 또 있으실란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산중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절입니다. 법당 보이시죠? 네. 이게 미국입니다. 한국이 아니고 미국입니다. 근데 이 절을 미국 스님이 지은 절이에요. 에릭 무량 스님이라고 아주 그 예일대 나오신 아주 똑똑한 스님이 당신 원력으로 당신 혼자 또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법당은 그래도 한국에 있는 그 목수들이나 간청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이제 법당을 아주 멋지게 잘 지어놨습니다. 너무 산중 포교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고요. 템플스테이 하는 것도 하기에도 딱 좋은 곳입니다. 물도 쓸 만큼 나오고요. 전기도요 딱 쓸 만큼 있습니다. 경고실 옆에서 드시겠지만 미국에 와서 한번 내가 이제 근데 다른 절과 다르게 이 태고사는요 내가 외국 사람 한번 만나서 포교하고 싶다 그러면 아마 그 어떤 절보다 미국 사람이 많이 오는 절이에요. 에브리데이 관광객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별 5개 관광 지역이에요. 기아불살 안에서 그렇지 여기 오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가자마자 2014년도에 태고사 20주년을 했어요. 여기 뒤에 보이는 그 미국 스님 보이시죠? 이분이 이제 무량 스님이고요. 그 당시에 처음에 저도 이제 태고사를 갔으니까 뭔가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에서 사찰 음식팀이 들어왔었어요. 사찰 음식팀이 들어갖고 이제 20주년 행사를 했었었는데 이 무량 스님이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냐면 저한테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아주 이분들이 음식들을 아주 맛있게 잘 하셨어요. 그때 그 대전 충청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연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비를 들여서가지고 오셔서 이 행사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요 뒤에 있던 이 젊은 안학이 이 젊은 고모님이 그때 이제 그 첫 번째 날 저녁에는 다홍양을 했었어요. 그 차하는 달의 의식을 보여줘가지고 아주 그것도 미국 사람들한테 아주 호감을 받았던 행사고 한 이틀 정도 행사를 치렀었습니다. 이제 미국에 오시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다양한 문화를 한 나라에서 다 겪을 수 있습니다. 뭐 일본 불교가 들어왔고요, 태국 불교도 들어왔고요, 비엔남 불교도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이제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는 샤스타라는 센터인데요. 이 샤스타라는 센터는 일본 전통으로 한 미국 스님들이 살고 있는 센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부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를 지키고 있고 이런 숲에서 참선을 하고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어느 스님이 여기 영어 공부하러 갔거든요. 근데 이 스님들이 무번하는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어 공부를 하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같이 스윙을 하고 그런 거는데 근데 여기 이제 달마사 주기를 살고 있는 지금 금선 스님도 여기 가서 한 3개월 정도 수행을 했고요. 지금 필라델피아 관음사 소임 살고 있는 성원 스님도 여기서 한 차례 정도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수행을 한 건 아니고 그 스님들 드랍하고 픽업한다고 가서 스님들이랑 그때 그 당시에 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태고사 주지를 얼떨결에 내려놓고요. 잠시 저는 새로운 곳을 찾아서 왔습니다. 여기 문종스님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로 이전을 했었습니다. 이제 라스베가스 이전을 와서 이제 제 자리를 이제 찾았는데 처음에 이제 이 라스베가스가 원래는 절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 절이 있었었어요. 한국 절이 있었었는데 2012년도에 운주사라는 절이 한 20여 년간 운영이 됐었는데 스님이 주지 스님이 스트로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오셔서 한국 이제 미국은 이제 의료 문제가 좀 별로 안 좋잖아요. 물론 이제 치료가 가능하시기도 했었겠지만 미국에서 치료가 안 돼서 침도 맞고 뭐 정형외과도 가고 카이로프랙터도 갔는데 이제 치료가 안 돼서 2012년도에 문을 닫고 한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텀이 제가 2018년도에 들어갔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여기 앞에 있는 보살님이 이제 그 절을 이어받은 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원력으로 자기 법당을 하나 마련을 했었어요. 자기 집 거실에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다가 제가 2017년도에 이제 여기에 무슨 일이 터졌었냐면 뭐 스님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만달레이 호텔에서 그냥 호텔 위에서 막 총을 그냥 쏜 거예요. 총을 쏴서 그 당시에 그 총기 사고로 40명, 50명 가까이가 죽었어요. 물론 거기 중에 한국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 사건이 터지면서 그 49제를 스님들이 한번 모여서 한번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틀란타 스님, 그 달라스 보현사 스님, 그때 정범 스님, 그 다음에 한국인 무량 스님 이렇게 다 모여서 그때 이제 그냥 경찰서 앞에서 49제를 지냈었어요. 저희가 그분들을 이제 넋을 잘 기리자. 그러면서 야 여기에 절이 있어야겠다, 꼭 있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이 라스베가스가 보리사가 오픈을 하게 되죠. 이 앞에 있는 처음에 그 앞에 있는 30년, 40년 불자로 어떻게든지 유지를 하시겠다고 지금도 여기 앞에 있는 앞줄에 있는 보살님들은 거진 다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 8년 사이에 한 70, 80, 90 되시다 보니까 앞에서 오른쪽에서 두 분은 이제 세 번째 계신 분은 93세로 돌아가셨고 옆에 있는 보살님은 지금 92세인데 지금 아직 살아계시고 가운데 있는 분도 돌아가시고 어쨌든 제가 와서 라스베가스 와서 제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장례식입니다. 이제 지금 보리사는 그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제가 뭐 연합으로 활동하는 거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와서 저희가 포교를 하는 대상이 크게는 미국 사람을 포교하냐 아니면 그 교포라고 하죠.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을 포교하냐라고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포 중에서도 젊은 애들인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나 1.5세들이 이제 걔네들을 이제 포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기로에 놓여져 있는데 왜냐하면 그 어린 애들을 포교를 해야 장가도 잘 가고 결혼도 잘해서 아기를 놓으면 불자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교 대상으로 처음에 살았던 게
이 티네이저부터 대학생들 사이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때 2009년도에 처음 이제 결성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카이바는 주로 2세들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1.5세 중에서도 좀 미국적 성향이 좀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이런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부패를 했고요. 여름, 겨울에, 여름에는 모여서 산보사에서 캠프를 했고, 겨울에는 애들 데리고 스키 캠프를 갔었습니다. 아마 그때에 이제 여기 중앙의 사진에 보면은 법무스님도 그때 같이 산보사에서 활동을 했었었고요. 산보사에서 제일 많이 모였을 때는 선생님이랑 저기 그 TA들이죠. 뭐 유학으로 온 애들이라던가 그런 애들이 한 100명 정도까지 모였었어요. 그때 제일 많이 모여요. 그래서 산보사라고 이제 카멜에 있는 그 절이 아마 떠들썩했죠. 예, 이때가 아마 제일 많이 모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본 스님도 오고 베트남 스님들도 오셔서 같이 그 법문도 해주시고요. 이 앞에 왼쪽에 앉아있는 스님이 왼쪽에 앉아있는 스님이 대석 스님이고요. 지금 이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스님은 운월 스님이라고 지금 남가주에서 우리절이라는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름마다 해서 제가 이거를 하는 바람에 신호등 가도 신호등 불 안 바뀌었을 때 못 지나갈 정도로 산호세에서는 아주 많이 조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애들이 여기서 이제 성향 스님도 있고요, 해주 스님도 있고요. 그때 이제 스님들이 오셔서 같이 많이 도와주셔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저도 이제 아래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마지막 캠프였던 것 같아요. 2013년 여름 캠프. 산보사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나와가지고 그럼 어디서 하냐? 그럼 우리 애들 데리고 산에 가서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까운 캠핑그라운드를 찾아가서 여름 캠프를 했었습니다. 여기 애들도 다 지금 커서 결혼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겨울에 하는 스키 캠프예요. 겨울 되면 스키를 타러 아이들이 가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이제 그 복지가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캐빈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자님들이 그거를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겨울에 맘 놓고 가서 스키 캠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북가주는 그렇게 하고요. 남가주로 내려왔더니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고사에서 이제 애들을 청소년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때는 이름을 좀 달리했어요. 애들한테 이제 이름을 뭐 카이바라 또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려 했더니 자기네들은 남가주 애들은 그 이름이 싫대요. 그래서 라울라라는 이름이 픽이 됐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라울라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서 이 태고사에서 첫 여름 청소년 캠프가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 북가주 애들도 몇 명 있고 남가주 애들도 좀 있고,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2012년도까지가 아마 그 한국 불교의 이 서부 쪽에서는 전성기 시대여서 이때는 애들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애들 숫자가 확 줄었죠. 너무 많이 줄었었어요. 애들이 안 되니까 어른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태고사에 불교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이런 거 있어서 불교대 학생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합쳐가지고 여태 이제 닮아서 주지 살던 스님도 같이 이거 조인해서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겨울에, 그러니까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거진 이제 이 캠프가 계속 이어졌고, 이거는 사실 이 아이들은 다 불자는 아니에요. 크리스찬들도 몇 명 갖고 와서 질문이 많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마약하던 애들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잠시 2박 3일 동안은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됐죠. 태고사 뒷마당입니다. 좋죠? 태고사 오십시오. 애들이가 이제 이 관음전인데 이 관음전에서 애들이랑 이게 가루 공양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마루를 너무너무 스님이 잘 깔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루는 태고사에서 이제 준비를 해서 애들이랑 뭐 한국식까지는 아니지만 이 옷도 맞춰 입고 이 가루도 하면서 애들이랑 캠프를 보통 하면 2박 3일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산소계 하니까 너무 많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주로 나왔습니다. 이 시내가 여기가 달마사입니다.
여기 이제 수덕사 해외 서부 지부에 이제 이 달마사가 이제 본점 역할을 해주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때 결성된 라울라를 첫 법회를 이제 달마사에서 했습니다. 이제 이 첫 법회가 뭐냐면 여름 겨울로 아이들이 만나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자 해서 제가 법회를 보러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에 내려와서 오전 10시에 라울라 법회를 보고 오후 2시에 그 타라 청년 법회를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주지 스님이 이 방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모여서 명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불교도 배우고 여기 아이들도 지금 다 대학을 가서 자기의 잡을 가졌어요. 지금 이제 이번 겨울에 그나마 연결이 되어 있던 일이 한 3-4명 정도 돼서 하와이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자, 아까 타라 얘기 좀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이 타라를 왜 시작을 했었냐면 처음에 저희 불자 중에서 근데 이거 저만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되나요? 질문 없어. 네, 계속 하세요. 쉴 새 없이 저만 얘기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하시네요. 재미가 없지 않아요?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신랑같이 보이시죠? 이 절에 왔던 노보사님이 저를 보고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당신 자식이 있는데 노총각이 장가를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를 못 가서 자기가 교회를 가서라도 부인을 와이프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얘기를 해야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 절에서 이걸 안 해결해 주냐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애들을 만나서 야 너네는 누구를 만나서 미국에서는 결혼을 하냐, 한국에서 선도 있고 뭐 맞선도 있고 소개팅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소개를 해준다고 2세들이 만나서 결혼하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른 친구 결혼식에 가서 눈이 맞거나 또는 어떤 파티를 해서 갔을 때 거기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파티를 하면 되겠다, 젊은 애들을. 그래서 시작한 게 이 타라예요. 제가 이제 불교적인 거는 아니지만 조금 이걸 합치면 이 북가주는 날씨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한국식 만나는 날 있잖아요. 칠석 쭉 해서 이 타라 파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불자리들 2세 애들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처음 만나서 막 말을 잘하고 그런 애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왜 저를 모임에 술을 마시냐라는 컴플레인도 있었지만 와인을 한두 잔 정도 마시면 애들이 마음이 오픈이 돼요. 그래서 와인 파티가 된 거예요. 이제 이 현지 정확에 맞춰서 이 북가주에서 제가 이거 한 6년 정도 했었는데 많은 커플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젊은 애들이 이날은요 자기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요. 이쁜 애들이 이쁘게 하고 오거든요. 남자들은 슈트 입고 오고 여자애들은 그냥 원피스라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정장을 입고 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몇 번 하면서 느낀 건데 이쁘게 하고 오는 여자애가 결혼을 빨리 했어요. 여기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결혼을 했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이 자기 관리를 한다는 게 참 이 결혼을 해가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구나. 특히 한인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만났고요. 12년은 이렇게 만났고요. 이때만 해도 장소가 좀 잘 없어서 조금 사시는 불자님들 뒷마당에 가서 저와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디서도 왔었어요. 텍사스에서도 오고 막 이래서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애들이 아픈다고 하니까 엄마들이요 자기 아들 사진 있잖아요. 사진을 핸드폰에 찍어가지고 이쁜 여자이고는 가서 막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그러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결혼을 하고 이런 거보다 그런 장만 마련해주고 인연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련만 해주고 얘네들이 만나서 그리고 그날 법문은 이런 거죠. 인연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에서 찾아라. 눈만 맞으면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법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라 와인 파티를 하면서 사람들이 와인 파티를 하면 30명, 40명 정도 모이거든요. 얘네들을 그렇게 행사만 모이면 안 되니까
저가 이제 이 국가주에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이렇게 타라 미팅을 했었어요. 여기서 결혼한 애들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좀 많이 모일 때도 이 옷을 복장을 보시면 절에 올 때 몸빼 이런 거 입고 안 오잖아요. 다 이렇게 드레스, 투피스, 원피스 이런 거 입고 오면 시집 잘 가더라고요. 이제 이 뒷마당에서 어느 우리 마지막이었는데 2016년 제가 이제 퇴고사를 내려오고 나서도 애들이 이걸 하자고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이 행사를 이걸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했던 것 같아요. 국가주에서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남가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26년에 여기 정범 스님도 계시는데 우리 신도님들 중에서 태평양에 보이는 그런 지역에 집이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집을 뒷마당만 살짝 빌려서 애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남가주는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6쌍이나 나왔어요. 코비드라는 거를 겪으면서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둘밖에 만날 수가 없어서 그렇다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6쌍이나 나왔어요. 많이 눈을 맞아서 갔죠. 이렇게 신문기사도 행사를 했었습니다 라고 팜플렛 나오고 기사를 하고 애들한테 반드시 회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수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 제 클리어는 아닌데 정범 스님이 이끌고 오면 제가 정범 스님과 인연을 맺었던 게 이 연수단 때문이에요. 이 애들이 이 마룻바닥에서 잤다니까요.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때는 참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애들이 많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재밌게 보냈던 것 같아요. 2006회.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여기 이제 문종 스님도 계시고 성향 스님도 계시는데 이렇게 숫자가 줄었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이제 이 숫자가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이제 1시간 정도 제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조금만 더 할게요. 저희 이제 보리사에서도 한글학교 하고 있고요. 이 한글학교가 어떤 개념이냐면 젊은 사람들 엄마를 끌어안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야 엄마들이 절에 오거든요. 그래서 한글학교는 웬만하면 미국에서 포교를 하든 어디서 포교를 하든 한국에서 초청을 하든 스님들이 직접을 하든 한글학교는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고사 올해죠. 올해 초파일 법회하고 나서 덕당에는 사람이 없어도요. 이 밥 먹는 시간에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미주에는 미주 비구니 신가회라는 게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결성을 했고요. 미주에 살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자는 모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한 해는 서부에서 만나고 한 해는 동부에서 만나는데 올해는 이제 서부라고 해서 이제 LA에서 그때 50주년 때 달마사에서 했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에서 모여서 같이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또 건강하신지 어려움이 없으신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 모임으로 살고 지금 2019년부터는 제가 총소임을 알고 있고요. 이제 회장 스님은 좀 이제 돌아가시면서 지금은 이제 아틀란타 전등사 수임 스님이 회장을 맡고 있고요. 이제 그 전에는 아틀란타 여기 붓다나라 성박 스님이 이제 회장을 살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또 미국에 와서 지금 듣는 스님들 중에 혹시 미국에 와서 포교를 하실 비구니 스님이 계신다면 저희가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스베가스 보라이사 앞마당입니다. 저희가 지금 뭐 이거 그냥 좀 써봤는데 이제 제가 지금 태고사랑 보이리사 양쪽의 주지 소임을 살고 있거든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자인데 스님이 없어요. 스님이 없어서 지금 양쪽 주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선장화 보라님이 이걸 하라고 했을 때 제가 노 하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가 태고사나 보리사나 아니면 LA의 현 시내에서 포교를 하고 있는 달마사나 소임을 살고 있는 스님들을 간곡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피하라고 나왔어요. 태고사도 좋고 달마사도 좋고 보리사도 괜찮습니다. 오셔서 같이
미국에서 그 포교를 하시고 처음 하셨을 때는 미국이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영주권도 받으시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절로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절 중에 선택해서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보리사는 라스베가스나 다른 지역과 다르게 대부분은 일요일날 법회를 보고 있는데 저희 절은 화요일날 법회를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관광지고 도박의 도시다 보니까 주말이 바빠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이 제일 한가한 날이어서 이날 법회를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서운해서 첫 번째 주 일요일은 모여갖고 명상도 하고 불교 성경도 같이 읽고 이제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이제 요가 수업을 미국 애가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또 기도를 닮아서는 이제 그 주지스님이 뭐 49일 기도, 21일 기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딱 일주일 합니다. 딱 일주일만 하니까 금기가 되고 신도 안 오면 저 법회 안 본다고 그래요. 이거 그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매일 오시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셔서 으쌰으쌰 하고 기도하면서 1년에 한 3번 정도 기도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말씀하신 것 같이 아까 한글학교를 대부분 오셔서 하시면 좋고요. 그 사찰 재정에 대한 얘기가 제가 그냥 훌쩍 넘어갔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찰이 기존에 있는 사찰을 들어가도 운영에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만약에 나는 있는 절에 가면 내가 말이 너무 많다. 나는 새로 하고 싶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거든요. 미국에도 절이 없는 곳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1로 밀고 있는 곳이 그 텍사스 어스틴 같은 경우는 삼성도 들어와 있고 SK도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한국절이 없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미국에서 그 교회가들이 자기가 절을 처음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잖아요. 이 개척한다고 하는데 절이 있던 데로 가는데 절이 없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절이 있었던 데로 가야 기존 신도가 그래도 한 5-6명이 있고요. 절이 없던 데로 가야 없는 곳으로 가야 독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절이 소중한 거죠. 그래서 그런 데가 제가 생각했을 때 라스베가스였거든요. 다음에 만약에 제가 분신이 있다면 텍사스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했던 그 포교 방법 중에 앞으로는 함께 살아야 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사찰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해서 뒤에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집을 몇 채 사서 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교가 가까우니까 젊은이든 나이가 드신 분이어서 갈 데가 없는 분이든 같이 함께 부처님 법 나누면서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자, 여기 막히고요. Q&A 할게요. 혹시 제가 막 부서 없이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스님들이 저 혼자 뭘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싶으시겠지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제발 좀 스님 미국 좀 와주세요. 선상화 보사님이 조금 얘기하고 Q&A 오래 하라고 하셨는데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이제 끝났어요. 네, 일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혹시 여기서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 다 이제 법남이 있으시고 부르셔서 미국에 와서 포교하실 분 혹시 없으신가요? 그래도 이 전법단에 제일 희망적이지 않나? 말씀하세요. 희망을 주셔야지. 희망을 좀 주세요. 궁금한 거 얘기해보세요. 워낙 설명을 잘해줘가지고. 이야기 너무 제가 재밌었습니다. 네. 이야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그래요? 안 들으셨어요? 아침 시간에 아니요, 이야기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살지만 저는 우물 아래 청개구리 같습니다.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세요 스님 미국으로. 포교는 좀 그렇고 제가
스님 계실 때 한 번은 가야겠네요. 그냥 잠깐이라도. 네, 아니 예, 여행을 그럼. 오셔도 예. 대부분의 이제 스님들이 미국에 놀러 왔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내가 별거 있나 하고 여행 오셔서 또 눌러 앉는 스님들도 있으시거든요. 공부, 그러니까는 미국에 올 때 생각이 아 나는 좀 영어를 배워야겠다. 아니면 나는 세상에 좀 인연을 좀 오픈돼서 만나고 싶다. 또는 나는 진짜 한번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해외에 가서 한번 포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확고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좀 자기의 목표만 있으면 그 가려고 하는 방향이 이쪽으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이쪽으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 22년 살면서. 제가 명상하고 요가는 사실 포기하실 마음이 많아요. 근데 그 언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나이도 좀 있고 그래서. 예, 그 언어적인 거 사실 그 이야기가 예. 아마 나오실 거예요. 아, 내가 예. 영어를 못해서 해외 그거가 학교 다니고 그렇게까지는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30살에 미국에 오는 그러니까. 목표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예. 온 거였거든요. 처음에. 예. 그래서 학교를 갔지만 뭐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수준인 거거든요. 포교를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만 있으면 사실 언어는 그 다음 문제예요. 거기에 살다가 보고 또 내가 그 가까운데 이제 절에 있다 보면은 미국 사람들도 오고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영어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뭐 통역기도 잘 돼 있고 번역기도 잘 돼 있으니까 그 마음만 이렇게 오픈하시고 이제 오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스님 22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요, 그게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요. 그냥 훅 지나갔고, 한 7, 8년 동안은 그 렌트비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냥 그 붙들어 매고 그냥 살았다고 하고, 또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또 뭐도 했었냐면, 그라지 세일이라고 중고 물품을 받아서 파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사찰 그 제작에 굉장히 많이 저희 같은 경우 도움이 됐거든요. 그 버클리 육조사를 운영을 할 때는 거진 한 5년 정도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 스님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미국에 안 오시려고도 있겠지만 저는 경험사가 저는 건물도 청소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 용돈은 내가 벌어야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게 어려운 거를 알아야 현지의 교포들이 얼마나 어렵게 그 돈을 하나 가지고 그 1불, 뭐 10불, 100불에 불점을 내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사가 저는 저기 한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가서 청소를 했었는데 막 청소하라고 막 목사님이 막 나와요. 아, 스님 청소하러 나왔으니까 막 이러면 그래 청소하러 나와 그러고 가서 청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가 지금 미국을 살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지금 오실 스님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경험이 지금 스님이 방금 20년을 어떻게 살았어요? 하고 물어보는 그 시간 안에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해줬던 것 같습니다. 뭐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저기 그러면 제가 다른 종단 이제 비구니 스님도 제가 조금 권유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저는 다른 종단도 괜찮습니다. 정범 스님이 싫어하려나? 보리사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간에 근영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아직 고생한 거 얘기 좀 반밖에 안 했는데. 근데 공감이 갑니다. 근데요, 스님들이 지금 한국에서 하시고 있는 것도 다 그렇겠지만 제가 굉장히 즐거운 이유는 이 법회를 보고 매주 법회를 하고 우리 보살님들 공양 준비를 하고 매주 법문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즐거워요.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것 자체에 너무 지금 현재는 감사한 상황입니다. 질문 있답니다. 마이크 요거로 하니 좀 울려가지고 그거 하면 졸로 들어가. 스님 고생 많으시고 정말 애쓰시는 모습이 역력히 이렇게 보이는데 누군지 아세요? 저 광주의 저 보은사 도재 스님이라고 합니다. 네 스님 만났었죠? 한번 배웠습니다.
예전에 뭐 남동생인가 누가 이렇게 저희 아시아발 보면 조카요. 그래서 또 저희 센터에 또 근무하기도 하고 하나센터도 이렇게 관리하고 그랬었는데 다시 미국 갔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와서 이제 영주권 받고 지금은 가이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잘 살고 있구나. 네. 네, 저보다 잘 삽니다. 제 밑에서 열심히 몇 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좀 인재더라고요.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스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이제 제자가 스리랑카 스님이 한 분 있어요. 송광사에 출가했고 지금 이제 스리랑카에 14년 동안 또 동지 출가해가지고 지금 30년 이제 가까이 되는데 이 스님이 한국에 출가해가지고 동국대 박사까지 마쳤고 이제 이제 한국에 제가 운영하는 또 말사가 하나 있는데 기상사 주재하면서 주재하는데 저는 이제 하버드에 가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미국 가서. 근데 어디서 거처해서 그 학교를 다닐까 그래서 내가 성령 스님한테 절에 있으면서 우리 제자를 가르치면 안 되겠냐라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스님 이렇게 뵙고 나니까 태고사도 뭐 이렇게 와서 할 수 있고 몇 군데 절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제자한테 한번 그렇게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주지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버드는 스님 동부에 있어서요. 보스턴 가까이 가서 해야 되고 저희는 완전 반대 여기 서쪽 끝이라 저희 쪽에 와서 하버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스님. 하버드를 생각하시면 아니면 UCLA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다른 분들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스님 무슨 질문? 참 나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다가 LA 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언제 됐죠? 13년 됐나 벌써? 네. 2013년도에 내려왔습니다. 13년도, 그러니까 12년,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만났던 거는 어린이 청소년 때문에 만난 거예요, 사실. 그죠? 내가 한국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을 갔을 때 청소년들 친구를 만나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동부에는 있었는데 우리 문종 스님이 17년간 살았던 게 있었는데 서부에 청소년들 만날 수 있는 거를 스님이 해줌으로 인해서 인연이 돼가지고 서부에 지금 내려오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지금 서부에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도 만나서 교류해야 될 상황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LA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나도 스님하고 이제 약속을 좀 잘 아직 못 지켰지만 그 버클리 샌프란시스코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 그 뭐죠? 제목이 승가학교? 뭐였더라? 오리사 국제 승가교육원. 국제 승가교육원.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 초빙을 해가지고 미국 경험을 하게 하는 것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린이 청소년 그 대학 청년부 와인 파티 뭐 이런 거 이제 다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요즘에 이제 스님은 벌써 한 20년 전에 그걸 시작을 했는데 한국은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청년들 대학생들 짝짓기 해주는 나는 절로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사찰마다 지금 아주 붐을 이루고 있을 정도요. 근데 해외에 살다 보면 그 부모님들이 불자라는 이유로다가 친구들을 만들어주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그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한국도 준비가 된 상황이 좀 돼 있으니까 미국 대학 청년들을 초빙해서 한국에 와가지고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스님이 옛날에 했던 열정을 조금만 더 찾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들이 미국에 정착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가 한 20년 아니 뉴욕 같은 데에 비구니 스님들이 일찌감치 절을 개원해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쌓은 곳이 많지 않아가지고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 비구니 스님들이 어디 방만 있어도 살겠잖아요. 그죠? 먹여주고 재워주고만 해도 여행도 하고 하겠는데 그런 절이 굉장히 드물다는 얘기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나 LA도 그렇고 비구니 스님들이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스님이 그 국제 그 연수, 승가 연수원, 교육원 그것도 좀 어쨌든 힘을 내서 성과를 좀 내면 한국에 있는 스님들하고 더 네트워크가 될 것 같다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계획 있습니까? 아까 어떤 얘기 하던데. 스님, 제가 지금 생각하는 서부 쪽의 최적의 장소는 불광사예요. 불광사. 샌프란시스코 불광사요. 거기가 그 샌프란시스코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거주하는 주소만 있으면 시티 컬리지, 커뮤니티 컬리지가 공짜예요. 프리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스님들이.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앞에 나오면 공원도 있고 한 10분만 걸어가면 바다도 있고 아주 최적의 장소이거든요. 우선 이제 스님들이 처음에 와서 운전을 배워야겠지만 차를 가지고 있으면 보험 들어가죠. 차 유지비 들어가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학교가 있고 교육시설이 있고 스님들이 또 거기에 그 주위에 뭐 중국불교, 중국절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게 참 좋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에 새롭게 하지 않는 한 있는 사찰에 들어갈 수 있고 가능이 있는 곳이 샌프란시스코 불광사니까 그 스님께서 좀 힘을 주셔서 거기다가 이 교육원 정도, 그러니까 뭐 연수원이든 이름이야 뭐 어떤 식으로도 괜찮죠. 그래서 스님들이 뭐 한 달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경험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용 가치가 있는 곳이 지금 현재는 불광사가 제일 적임지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스님, 제가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스님. 스님이 이제 국제 승가 교육원을 운영한다라는데 저도 이제 2019년도에 김진성 포교사님하고 우리 적경 스님을 운하는 텍사스 달라스에 그 명상센터가 비어있고 그래가지고 유학생들을 제가 5명 보낸 적이 있어요. 미국 텍사스에. 네. 그래서 그 명상센터 그 몇 년간 비어있는 거를 고치고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 텍사스의 달라스에 그 인재들 유학생들이 오면 돌봐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학교 보내고 해서 이제 지금 현재 2명이 이제 주립대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제 공과대도 합격하고 한 번도 또 미국에서 대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3명은 이렇게 결국 포기하고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포기하고 들어오고 2명은 지금 미국에 정착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아쉬운 점이 사실은 그래서 거기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 적경 스님을 텍사스 달라스 명상센터를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재들을 불자들을 한국에서 보내면 유학생들을 이렇게 해서 계속 돌봐주는 스님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스님, 제가 마지막에 앞으로의 방향 제시 중에서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그거를 제안을 했는데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보리사가 한 1250평 정도 되거든요. 대지가. 그다음에 건평이 한 100평 정도 돼요. 이제 뒷마당이 좀 넓어서 이제 미국은 집을 지어도 되지만 다 되어 있는 집을 그냥 들고 와서 갖다 놓으면 돼요. 연결만 하면.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도 지금 UNLV라고 그 4년대 대학 중에서 특히 호텔 관광 쪽은 여기 굉장히 좋은 학교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이나 아니면 어학연수도 괜찮고 그런 거 젊은 애들을 지금 데리고 오려고 지금 저는 내년에 한 상반기에는 한글학교 선생님이 한 명 더 필요해서 그 걔를 데리고 오려면 집이 한 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채씩 지어주려고요. 지금 한 4채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지금 안 그래도 저희 도반도 그 아이가 이제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그 일본으로 대학을 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가 텀이 있으니까 그 여기서 태어난 시티즌이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좀 보낼 테니까 스님 한 3-4개월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여기 뒤에 와서 그 사이에 커뮤니티 칼리지나
ESL이라고 English Second Language 클래스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뭐 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그 집을 갖다 지를 거거든요. 그럴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도 그게 너무 좋거든요. 이 미국의 교육 시스템 중에서 2년제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학비도 싸고 고퀄리티 교육을 받고 나서 4년제로 더 좋은 학교로 트랜스퍼를 하면 학비도 절약이 되고 미국 경험도 쌓을 수 있고 그 첫 번째 그 문이 그렇게 턱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만 하면 사실 가까이에 그 머물 수 있는 숙소만 있으면 뭐 얼마든지 가능한데 저도 앞으로 그거를 할 예정이에요. 김진석 부교사님이 건국대 부총장으로 퇴직하셨고 40년 동안 미국 살면서 그 비영리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국제 포교사들이 가서 또 컬리지 대학 가는 2년제들을 유학생들 보면은 보호해주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중단되고 이게 끊어지다 보니까 많이 허탈하고 저도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목사들이 하는 그러한 유학생들을 잘 케어해주고는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를 스님들이 좀 했나 하면은 이쪽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보내가지고 많이 이렇게 인재들을 배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스님이 김진성 포교사님하고 한번 연결해서 그런 걸 좀 지금 만들어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 계셔요? 네, 지금 잠시 뉴욕을 갔는데 여기다가 지금은 김지성 포교사님이 네. 그런 형태로 안 하고 이제 그 RV를 하나 사서 그거를 같이 이제 도감들이랑 그 저기 캠핑그라운드를 다니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하고 그거를 만들면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컬리지 그런 거를 이렇게 다니면서 주립된 애 2명씩이나 이렇게 공부 가르치고 미국에서 정착하니까요.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스님 지금 말씀해주신 스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도자, 제자, 도제스입니다. 광주의 보훈사 주지 도제스입니다. 도제스요? 네네네. 조카가 저에 대해서 잘 아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여기 있는 국제정법단 스님들도 갯돈 묻어가지고 서부 쪽이든 동부 쪽이든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혹시 가고 싶은 분들 그 비행기 값이라도 좀 마련해서 가면 좋겠고 지금 우리 여기 홍대선언의 준환 스님이 어쨌든 뉴욕을 담당을 하게 됐어요. 지금 기사도 어디에 좀 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서울에 우리 국제정법단이 홍대선언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듯이 뉴욕의 조계사에 가서 지금 다음 달에도 들어간대요. 12월 초에. 그러면은 뉴욕하고 어쨌든 LA하고 요 한국하고는 우리 일반 불자가 됐든 유학생이 됐든 어린 청소년이 됐든 항상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고민의 깊이가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쪽에서도 좀 더 희망을 가져보세요. 예? 나중에 뉴욕에서 들러오는 소식 들어보고 우리 국제정법 단장 스님도 넘어간답니다. 뉴욕 쪽으로다가. 그리고 내 생각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정례적으로다가 1년에 한 번씩 만날 때 아예 그 미주 쪽에 있는 스님들은 그 비구 스님들도 그렇고 날짜만 이렇게 정해서 같이 만나고 따로 회의하고 이런 것들도 시도해 볼 만하지 않는가. 저희가 내년에 저희 비구니에를 불광사 30주년이 있어서 그때 맞춰가지고 아마 그게 10월 첫 번째 주에 하신대요. 그래서 저희 비구니에는 그때 해요. 그럼 비구 스님들도 2년 되는 스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때 한번 가고 조계사도 또 준환 스님도 그때쯤 맞춰서 들어가서 행사하고 뭐 여러 가지 들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네. 10월 첫째 주. 알겠습니다. 그런 거 소식 좀 미리 좀 줘가지고 1년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 좋겠어요. 네. 마무리하십시오. 네, 스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 동안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생해주신 성전 스님께 큰 박수 필요합니다. Q&A는 마치고 이제 시현 스님 마무리 해주세요.
또 한 번 박수 부탁드려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스님. 이렇게 고생하신 스님을 위해서 저희 국제전법단에서 오늘 제2회 국제전법의 날을 맞이하여 스님께 포상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12시에 다시 한번 들어오실 수 있으시죠, 스님? 저희 시간으로 12시인데 12시 10분이거든요. 여기 지금 서부니까 시간 있다가 또 예, 1시간 있다가 7시 10분 정도 네,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실 수 있으시죠, 스님? 제가 저녁 약속이 있는데 그러시군요. 어쨌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핸드폰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잠깐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너무 열띤 강의 또 마음에 씨앗을 품어 놓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11시 30분에 다시 제 2회 강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